아트 팔레트 스튜디오. 얘들아, 오늘은 좀 특별한 곳 이야기를 해줄게. 미국 워싱턴 DC 근처에 있는 세인트 엘리자베스 병원이라는 곳인데 그냥 병원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의 도시처럼 만들어진 정신병원이야. 도시처럼요? 그런 병원이 있어요? 그래, 이 병원은 너무 커서 안에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대. 건물도 여러 개고 터널도 있고 숨겨진 방도 있었다고 하지. 애들아, 겁먹지 마. 여긴 지금은 관광지 비슷하게 변했어. 하지만 예전에는 정말 많은 비밀이 있었던 곳이야. 비밀이요? 무슨 비밀이요? 예를 들어 어떤 병동은 지도에도 없었대. 문도 잠겨있고 창문도 없고 그 안에서 무슨 실험을 했는지 기록이 통째로 사라졌다고 하더라. 왜요? 그때는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방법들이 지금과 많이 달랐어. 조금 극단적이었지. 전기 충격, 냉동요법, 그리고 머릿속을 직접 건드리는 수술도 있었어. 전두엽 절제술이라고. 맞아, 로보톰이라고 불렀지. 그 시술을 만든 의사가 세인트 엘리자베스에서 살았어. 병원 안에서 수백 명을 직접 수술했고 머릿속을 건드렸다고요? 눈 옆으로 쇠막대를 넣어서 툭 잘라내는 방식이었대. 듣기만 해도 이상하지? 그런 게 진짜 치료였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없애버려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위험한 방법도 많이 썼지. 돌이켜보면 너무 무서운 일이야. 그리고 말이야, 이 병원 이야기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르헨티나의 연구인 에바 페론. 영화에 나오는 그분 아닌가요? 맞아, 에비타라고 불렸던 사람. 그런데 그분의 시신이 숨겨진 채로 돌아다녔던 거 알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두엽 절제술이 몰래 시행됐다는 설도 있어. 돌아가신 분한테요?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있지 않아서 지금도 미스터리야. 왜 했는지도 누가 지시했는지도 간단히 묻어버린 흔적만 있을 뿐이래. 그게 세인트 엘리자베스랑 관련 있어요?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같은 시대에 벌어진 일이야. 이 병원에서도 기록이 사라지고 수술 보고서가 누락됐고 누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추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지. 그 시대 전체가 정신이라는 걸 두려워하고 서툴게 다뤘던 시기였어. 그 두려움이 건물 안 공간에도 남아있는 것 같아. 공간에 남아요? 그래, 예를 들어 창문 없는 복도, 소리가 거의 안 울리는 이상한 방, 문이 두 개인데 하나는 벽처럼 막혀있는 병동.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감시하려고, 통제하려고,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려고 만든 구조라는 말이 있어. 감옥 같은. 감옥하고는 조금 달라. 감옥은 규칙을 지키게 하는 공간이지만 여긴 사람의 정신을 바꾸려고 만든 공간에 가까워. 그게 더 무서워요. 맞아. 그리고 이 병원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남긴 말이 있어. 여긴 건물이 사람을 바꾸는 곳이다. 건물이 사람을요? 그래. 높은 천장, 끝없이 이어지는 복도, 문이 열려 있어도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구조. 사람의 방향 감각이 서서히 무너지고 시간 감각도 흐려졌다고 해.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는 건 그때 사람들도 인간 정신이 얼마나 취약한지 알았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페론 안에 이야기랑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 시대엔 사람의 마음, 뇌, 감정을 드러내기만 하면 고칠 수 있다고 믿었어. 근데 그 믿음이 너무 위험해서 셀 수 없는 비극이 생겼지. 에바 페론도, 세인트 엘리자베스 병원 속 수많은 사람들도 어쩌면 시대의 희생이었던 거야. 조금 슬퍼지네요. 나도. 슬프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기억해야 해. 그래야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니까. 맞아. 그리고 말이야, 이 병원엔 아직도 공개되지 않은 방들이 있다고 해. 도면엔 있는데 현실에는 없는 방. 있는 것 같은데 기록엔 없는 방. 또 미스터리예요? 그렇지.
세인트 엘리자베스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미스터리야. 자, 1부에서 말했듯이 세인트 엘리자베스 병원은 단순한 병원이 아니야.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건 건물 자체가 사람을 조용히 바꿔버린다는 점이지. 바꿔버린다고요? 정확히 뭐가 바뀌어요?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아. 방향 감각이 흐려지고 시간이 느려지고 목소리가 잘 안 들리고 그러다 나중엔 자기 생각이 자기게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는 기록도 있어. 그건 건물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그 안에서 했던 실험들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사람들은 둘 다였다고 하더라. 실험이요? 또 무서운 거죠? 응. 전두엽 절제술도 있었고 맞기도 했어. 근데 2부에서 말하려는 건 그보다 더 이상한 부분이야. 뭐가 있어요? 끝없는 복도 말이야. 끝이 없어요? 실제로 직접 들어갔던 교도관, 간호사, 환자 모두가 어떤 복도가 끝이 없었다고 기록을 남겼어. 걸어도 똑같은 문, 똑같은 벽, 똑같은 모서리. 에이, 그냥 착각 아니에요? 맞아. 보통은 착각이겠지. 근데 여긴 이상하게 여럿이 같은 시간에 같은 착각을 했대. 여럿이요? 응. 그때 사람들은 말했지. 이 병원은 시간을 잡아먹는다고. 그리고 그 시기 에바 페론의 시신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지. 그거랑 연결돼요? 직접적으로는 아니야. 하지만 시대적 맥락이 같아. 세인트 엘리자베스도 에바 페론도 그리고 전두엽 절제술도 인간의 정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있었어.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결과가 보여주지. 그럼 여기서도 시신이 사라진 적 있어요? 여러 번 있었어. 진짜요? 그래. 어떤 환자는 병원 기록에서 이름이 지워졌고 방번호도 지워지고 수술 기록도 없어졌어. 그 사람은 정말 존재했던 걸까? 아니면 존재하지 않았던 걸까? 그게 왜 가능한 거예요? 그 시대엔 기록 자체가 힘이었어. 기록을 지우면 사람이 사라지는 거랑 같았지. 지웠으니까 없는 사람. 너무 잔인해요. 인간의 정신이 얼마나 취약한지 알고 싶어 했던 시대니까 사람을 고치려 한 게 아니라 사람을 재구성하고 싶었던 거겠지. 건물도 그래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다는 설이 있어. 병원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심리 실험실이라고. 복도는 길어야 하고 천장은 높아야 하고 창문은 적게 소리가 울리지 않게 만들어서 사람이 현실 감각을 놓도록. 왜요? 왜 그렇게 만들어요? 마음이 흔들리면 사람은 말을 잘 듣는다고 생각했거든. 너무 슬픈 시대지. 그럼 전두엽 절제술도 그런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바로 그거야. 하면 사람이 조용해진다는 이유로 수천 명이 수술을 받았지. 문제는 조용해진다는 게 회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과 감정, 의지가 다 흐려진다는 뜻이었는데 그럼 사람이 아닌 것처럼 되는. 그래서 에바 페론도 숨겨진 보고서엔 영부인의 감정적 혼란을 다스리기 위해 전두엽 조작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해. 근데 그게 진짜인지 조작인지 누가 남긴 건지 아직까지도 아무도 몰라. 그러면 미스터리네요. 맞아. 세인트 엘리자베스도 에바 페론도 그 시대의 의학도 아직 끝나지 않은 미스터리야. 그 미스터리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만든 거예요? 두려움은 늘 무언가를 만들지. 때론 병원도, 때론 실험도, 때론 사람의 기억조차 바꿔놓기도 해. 그래서 이 병원이 더 무서운 거야. 건물은 남았는데 그 안에서 벌어진 일들은 사라져버렸어. 기록도, 이름도, 사람도. 그게 가장 무서운 부분이네요. 맞아. 어딘가에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것. 그게 진짜 미스터리지. 병동 안에서도 가장 조용했던 곳을 이야기해볼게. 겉보기엔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건물이었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어. 당신 그때 얘기하는 거지? 창문이 이상하게 크고 복도가 좁았던 곳. 맞아. 처음엔
그냥 설계가 낡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까 다 이유가 있더라. 무슨 이유요? 병원인데 왜 일부러 이상하게 지었을까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도망 못 가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야. 옛 정신병원은 관리가 우선이었거든. 치료라는 개념이 지금처럼 정교하지 않았어. 그래서 감시하기 쉬운 구조가 많았지. 창문은 높고 복도는 한 줄로 길고 방은 안에서 문이 잘 안 보였고.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행동을 두려워하거든. 특히 그 두려움이 집단이 되면 건물 형태에도 반영돼. 두려움이 건물을 만든다고요? 그래. 우리가 의도하든 아니든 공포는 항상 공간을 바꿔왔어. 예를 들어 전두엽 절제술을 기억하지? 페르네 아내 이야기요? 그거 너무 슬펐어. 페리는 아내가 점점 달라지는 걸 보면서도 이유를 모른 채 받아들여야 했지. 그 시절엔 정상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 그리고 그런 시절의 사고방식이 건축에 고스란히 박혀 있어. 이 병동의 벽이 이상하게 두꺼운 이유도 환자의 목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하려고 한 거야. 예, 숨기려고 했던 걸까? 사람들이 불편했으니까. 두려우면 보지 않으려고 해. 보지 않으면 없다고 믿고 싶어 하고. 그래서 병동을 도시 밖에 지은 건가요? 맞아. 외곽, 언덕, 숲 뒤편.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건축은 말이 없는데 그 침묵 안에는 당시 사람들의 감정이 다 숨어 있지. 그래서 나는 저기 천장이 높았던 게 더 묘하더라. 높아서 시원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더 답답했어. 그것도 계산이야. 높게 지으면 시선이 잘 올라가지 않고 사람은 자신이 작아진 기분을 느껴. 그 느낌 속에서 더 순하게 행동할 거라고 믿었던 거지. 그럼 이 병동은 사람을 치료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통제하려고 만든 거네요. 시대가 그랬던 거야. 하지만 그 시대를 지나온 건물이 지금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그때를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결국 이 병동은 두려움이 만든 건가요? 정확해. 두려움은 때로 칼이 되고 어떤 때는 건물이 되지. 근데 아까 페르네 아내는 왜 그렇게까지 위험한 치료를 받아야 했던 거예요? 당시 기준에서 이상 행동이라고 분류되면 이유가 뭐든 고치려고 했어. 슬픔도, 불안도, 불면도, 출산 후 우울도. 그들은 다 병이라고 생각했지. 그리고 건물 안에서는 그 판단이 더 단단해졌어. 너희가 기억해야 할 건 건축은 시대의 마음을 품는다는 거야. 아름다운 건물은 그 시대의 여유를 담고, 이런 병동은 그 시대의 두려움을 담고. 그러면 이 건물에 들어오면 옛사람들의 감정까지 느껴지는 거네요. 맞다. 건물은 사람보다 오래 살아. 그래서 이 병동은 지금도 조용하지만 그 조용함은 오래된 마음이 쌓인 소리야. 무섭지만 알고 나니까 조금 안쓰럽기도 해요. 나도 안에 있던 사람들도 밖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모두 무섭고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 공간이 왜 만들어졌는지, 어떤 시대였는지, 누군가의 슬픔이 어떻게 역사로 남았는지. 그리고 3부의 마지막 질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려움으로 만든 건물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걸까?